2004년 2월 23일 새 학기가 시작된 중국의 윈난 대학교 학생들은 개학을 맞아 하나 둘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기숙사 건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느낀다. 학생들은 특히 317호 앞을 지날 때 강한 악취를 느꼈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이야기한다. 이날 학생들은 이 악취의 원인에 대해 317호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썩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기숙사 관리인은 즉시 317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된 신고 내용처럼 317호 객실 내에서는 강한 악취가 났고 관리인은 기숙사 방에 비치된 옷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여 즉시 옷장으로 다가갔다. 옷장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가까이 갈수록 강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상함을 감지한 기숙사 관리인은 옷장 문을 열어보았고 이내 그 안에 있던 4개의 커다란 검정 비닐봉투를 발견하였다. 그 봉투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관리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옷장 속 검정 비닐봉투 안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이들은 윈난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샤오르이제, 탕시리, 궁보, 양카이홍 이상 4명이었고 이들은 방학 동안에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이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 중인 경찰은 학교 잔류를 신청했던 생명공학과 학생 중 시신이 된 4명 외에 1명이 더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실종된 학생의 이름은 마지아제였고 그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마지아제라는 학생도 살해되어 학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마지아제의 시신을 찾아 학교를 수색하던 경찰은 마지아제의 시신이 아닌 살인에 쓰였던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망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망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명하게 찍힌 지문을 발견하게 된다. 지문을 감식해본 결과 실종된 마지아제의 엄지손가락 지문과 동일했고 이때부터 마지아제는 피해자가 아닌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다. 경찰은 마지아제의 행방을 수색하지만 그는 2월 15일 쿤밍의 한 은행에서 400위안을 인출한 기록을 끝으로 2월 16일부터의 행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마지아제가 사용했던 컴퓨터의 인터넷 기록을 조사하여 마지아제가 친구들을 살해하고 도주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발견한다. 이에 경찰은 마지아제를 A급 범죄자로 분류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한다. 또한 경찰은 마지아제에게 현상금도 내걸었는데 현상금 액수는 20만 위안으로 당시 2004년 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매우 큰 액수에 속한다. 마지아제는 1981년 5월 4일 광시 장족 자치구 빈저우진 마을촌 매우 가난한 농민 가정에 4명의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마젠프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 리펑잉 또한 매우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가난한 형편이었고 많은 자식들과 노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낮에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림질 일을 하며 아이들 육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마지아제가 태어난 1981년 당시 그의 가족들은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한 오두막에 살았고 1986년이 되어서야 간단한 형태의 평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생긴 열등감일지도 모르겠으나 마지아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도 서툰 편이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일기장에 표현하였고 어린 시절 그의 일기장에는 당시 느꼈던 그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고 한다. 가족이 싸운 날을 일기장에 적으며 가족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고 TV 채널을 놓고 할머니와 다툰 날에는 할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평소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마지아제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전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를 일기장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우울한 천재.
가난한 가정 형편과 내성적이고 대인 기피적인 성격에도 마지아제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훌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자랑이었다고 한다. 중학교 입학 이후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400여 명의 학생 중 1등을 차지한 적도 있고, 중학교 2학년 시절에는 전국 물리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2등을 차지했다고도 전해진다. 학창시절 그가 받은 상장들은 그의 집 벽 한쪽을 모조리 채울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가 상장을 받아와 집에 가져다 두었는데 가족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였고, 왜 상을 받았는데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마지아제에게 묻자, 이에 내가 알았으면 된 일이지 가족이 알 필요가 있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로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는데, 마지아제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제대로 된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학교 시절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싸구려 음식들로 배를 채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농촌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정 형편으로 마지아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때문인지 당시의 마지아제는 이러한 가난한 그의 형편에 크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무난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한 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이는 빈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당시 빈양고등학교는 광시성의 16개의 주요 고등학교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대부분 도시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낡은 옷에 언제나 가난한 마지아제와는 달리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풍족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이때 마지아제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원래 내성적이고 어두운 성격에 더해져 열등감마저 생기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이유로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더 초라함을 느꼈던 그는 식사 시간에도 붐비는 시간을 피해 홀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빈양고는 나름 지역에서 소위 공부 좀 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기는 힘들었고, 한 반에 70명의 학생 중 50등 정도를 유지하는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마지아제는 벽을 느끼며 크게 절망했고, 무협 소설을 읽고 농구를 하는 등 학업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우울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1999년 11월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이강시로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라한 행색에 그는 경찰의 주목을 받고 바다는 보지도 못한 채 거수자로 오인 받아 경찰에게 이끌려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마지아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각성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불도저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7월 8일 치러진 입시 시험에서 반에서 50등을 유지하던 마지아제는 무려 697점을 기록하게 된다. 당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학 입시 시험 만점이 대략 700에서 750점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 점수는 당시 소위 말하는 중국의 9850정에 해당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였으나, 그는 가정 형편과 거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윈난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고 그의 빛나는 성취가 고향에 영광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부적응자. 가난한 형편이었던 그의 집안은 마지아제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6천 위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입학금을 치른 그는 2009년 9월 아버지 마젠프의 손을 잡고 윈난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명공학과를 선택했다. 가난한 그의 집안은 마지아제에게 매월 100위안을 보내줬다고 한다. 물론 이는 큰돈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마지아제는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장만하여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에 매우 서툴고 내성적이며 어두운 성격을 가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했었는데 대학에 들어간 후 이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수없이 또래 집단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관계에 서툰 그는 때때로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주변인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갑분싸 제조기 같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는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지 못했다고 한다. 그와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우 어두운 얼굴에 기분 나쁜 인상을 가진 남자였고 그와 복도에서 마주치면 매우 긴장되며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평판을 알리 없던 그는 생애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학생이 생겼고 마지아제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편지로 고백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고백을 받은 여성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고 그의 앞에서 편지를 찢어버리며 매우 강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아제가 고백 공격을 한 사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여학생의 의도가 어떻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후 그는 캠퍼스의 낭만은 포기한 채 무적의 솔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마지아제를 더 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자존감 또한 크게 상실하게 되어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은 수업 중에 마지아제의 신발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어 아예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장학금을 받아 새 신발을 사고 난 이후에서야 수업에 참석했다고 한다. 열등감은 점점 심해졌고 그는 점점 괴이한 성격으로 변해갔다. 그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실수로 공에 맞게 되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그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이면 마치 자신을 흉보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는 등 괴팍한 행동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버리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그는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일지언정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확신했으며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극심한 열등감으로 인한 잘못된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변모한 그의 성격은 더욱더 그를 대인관계에서 고립시키게 된다. 또한 그는 집에 가는 것을 돈 낭비로 여겼고 가족들과 전화도 자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가족들은 그가 대학생활 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짐으로써 그는 점점 더 고독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베스트 프렌드. 괴팍한 성격 탓에 그는 변변한 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외로운 대학 생활에도 마지아제는 학업에 충실하여 학업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학업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접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무리 중에 샤오르이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타고난 인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한다. 그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마지아제와도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외로운 마지아제에게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마지아제와 같은 학과 그리고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약 4년간 우정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마지아제는 유일한 친구였던 샤오르이제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며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이에 성격이 좋은 샤오르이제는 마지아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잘 공감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인싸였던 샤오르이제 덕분에 마지아제는 대면대면하게나마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며 지내던 친구들 무리가 생겼던 것 같다. 열등감 그리고 절교. 샤오르이제와 친구들은 종종 기숙사에 모여 카드놀이를 했다고 한다. 이 무리는 마지아제를 포함한 궁보, 양카이홍이 있었는데 샤오르이제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은연중에 어두운 마지아제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 그중 궁보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마지아제를 배제하고 친구들을 모아 파티를 열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샤오르이제 덕분에 알게 된 친구들도 나름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던 2004년 2월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 마지아제, 샤오루이제, 궁보, 양카이홍 4명은 여느 때와 같이 기숙사에 모여 카드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마지아제가 모든 판을 휩쓸었고 이에 친구들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예로부터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샤오루이제는 마지아제가 구라를 쳤다고 주장하며 친구들 간 친선 게임에서 구라를 시전한 마지아제의 인간성에 대해 비난했다. 그리고 마지아제의 그런 인간성으로 인해 일전에 궁보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마지아제를 초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인다. 실제로 마지아제가 구라를 쳤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하여 알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마지아제는 크게 상처받았고 그는 친구들 앞에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으며 4년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 샤오루이제가 평소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에 큰 절망감과 분노심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 모인 3명이 마치 자신을 따돌리며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껏 학교 생활에서의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것이 자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샤오루이제와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은 궁보에게 마음속으로 절교를 선언하며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하여 그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이날 카드게임을 위해 모인 이들은 매우 어색한 상태로 헤어지고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된다. 구체적인 계획. 마음속으로 절교를 선언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마지아제는 가지고 있던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살해 도구 등을 알아본다. 그는 피가 가장 적게 나면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도구를 알아보았다고 전해지는데 고심 끝에 그가 선택한 도구는 석공망치였다.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이들을 살해하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며 가짜 신분증도 구매한다. 그는 공구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 석공망치를 구매하는데 이때 사용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줄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잠시 유영철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범죄자 유영철은 수 없는 살인을 하며 쌓인 경험으로 망치를 개조하여 짧은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지아제는 살인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잡이를 개조한 것이다. 구입한 석공망치를 기숙사 화장실 구석에 숨겨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석공망치가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공구상점으로 가서 석공망치를 재구매하였고 역시 손잡이 길이도 잊지 않고 조정하였다. 추가로 시신을 넣을 검은 비닐봉지도 구매하였다. 흠집난 자존심의 대가. 마지아제는 먼저 그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샤오루이제를 타깃으로 정한다. 하지만 샤오루이제는 학교에서 유명한 인싸 중 한 명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중 탕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 밖에서 자취를 하던 탕실이가 학교로 돌아와 샤오루이제의 방에서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마지아제는 저 탕실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샤오루이제에게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탕실이를 먼저 제거하기로 계획한다. 그러던 2004년 2월 13일 샤오루이제는 기숙사를 떠나 PC방으로 향했고 탕실이 혼자 317호에 남게 된다. 망치를 숨겨 317호로 찾아간 마지아제는 방심하고 있는 탕실이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한다. 이때 마지아제는 잠시 현실을 자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계획을 하고 도구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니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더욱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겨울 방학이었기에 기숙사는 매우 조용했고 학생들도 거의 없었다. 이 고요함에 도움을 받은 마지아제는 탕실이의 시신을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고 317호 옷장에 유기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그의 진정한 친구였던 샤오루이제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317호. 다음 날인 2월 14일 하루를 꼬박 기다린 끝에 샤오루이제가 PC방에서 돌아온다. 아직 어색한 관계의 마지아제에게 샤오루이제는 인사하지 않고 발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다. 그런 그를 뒤따라간 마지아제는 샤오루이제를 탕실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탕실이가 들어있는 옷장에 유기한다. 다음 날인 2월 15일 마지아제는 317호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청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카이홍이 317호에 찾아오게 된다.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방에 들어온 양카이홍이 붉은 핏자국을 보고 의아해할 때 마지아제는 망치로 양카이홍을 살해한다. 그날 밤 핏자국을 모두 지우고 그의 마지막 타깃이었던 궁보에게 친구들이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 317호에 모여 있으니 너도 어서 오라는 죽음의 초대장을 보낸다. 궁보는 의심 없이 317호로 향했고 모여 있다던 친구들이 없자 마지아제에게 친구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마지아제의 석공망치였고 궁보마저 살해당한다. 다시 317호를 정리하던 마지아제. 하지만 또 불청객이 방문한다. 이는 317호 샤오루이제의 룸메이트 림펑이었는데 그는 잠시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 마지아제는 매우 심각하게 림펑을 죽일지를 고민했다고 전해지는데 결국 림펑을 죽이지 않고 그가 물건을 찾은 후 나갈 수 있게 돕는다. 다행히 림펑은 옷장을 열지 않았고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물건을 찾은 림펑은 별다른 행동 없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림펑이 떠난 후 마지아제는 현장을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진다. 후에 마지아제가 림펑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길 평소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며 마지아제가 아파 기숙사에서 누워있을 때 유일하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자신을 돌봐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황자. 2004년 3월 15일 하이난에 위치한 강가 주변 한 무리의 불황자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음식물을 찾아 먹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속에 있는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넣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불황자들 주변을 경찰이 점점 포위해왔다. 기숙사 사건 이후 경찰은 전국에 마지아제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였고 현상 수배금 20만 위안을 내걸었다. 이를 본 하이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불황자들 무리에 수배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불황자 무리를 살펴보고 마지아제와 동일한 인상의 청년 불황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 불황자 청년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척 연기하였고 괴이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를 붙잡았고 얼굴에 검은 때를 강제로 씻어내었다. 이 불황자의 정체는 마지아제가 맞았고 이내 모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다. 그는 자백 과정 중 후회와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에필로그. 마지아제는 2004년 4월 24일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2004년 6월 17일 형이 집행된다. 경찰 조사 과정 중 자신의 현상금 20만 위안에 대해 내가 이렇게 값진 존재였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형 집행 이후 가족에게 마지아제의 유골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으나 그의 아버지 마젠프는 유골 인수를 거부한다. 이후 그는 자신의 80대 노모를 모시고 피해자 4명의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피해자들은 그를 만나길 거부했다고 한다. 사실 마젠프는 자신의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지하자마자 아들에게 자수하라는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하였고 아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려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2만 위안의 위로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아제 처형 이후에도 이 사건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일부 인터넷에는 마지아제를 옹호하는 글들도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소위 있는 집안 학생들로부터 가난한 농민의 아들 마지아제가 4년간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이다. 피해자 샤오루이제는 광시성 우주시 창우현의 농촌 출신으로 그의 가족들은 그의 학업을 위해 1만 위안 이상의 빚을 진 상태였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매우 노쇠하였고 동생은 농아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샤오루이제의 대학교 졸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빚을 져 가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탕쉐리는 노장 이수족 자치주에 위치한 농촌 출신으로 그의 가족들 또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장남이었으며 두 동생이 각각 윈난 사범대학교와 선전에서 공부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많은 학비를 부담하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공보는 섬서성 한중시 면현 노도사진 농촌 출신으로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며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가정이었다고 한다.
셋 중 그나마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살해당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양카이홍은 윈난성 카이위안시 와룽구의 가난한 묘족 출신이었다.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학업적 재능에 같은 마을 묘족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자랑이었던 그의 사망 소식에 주변 이웃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을 빛낼 수 있었던 묘족의 인재를 잃은 것에 매우 슬퍼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을 핍박하여 그에 대한 보복성 살인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